여러분들 국내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사실 미국 주식이랑 차이점만 알면 됩니다. 뭐냐면요, 미국 주식은 상한가 제도가 없어서 정말 센 종목들은 하루에 1000%도 가고요, 기본적으로 급등주 같은 경우는 50%에서 400%가 왔다 갔다 매일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아시다시피 상한가 제도가 30%지 않습니까? 상한가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대다수가 시간을 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이 차트를 그려볼게요. 국내 주식, 아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크게 합니다. 이게 막 100%에서 400%도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을 하는데 국내 주식은 어떻게 가냐면요, 국내 주식은 내려가다가 여기서 상한가 한번 치거나 뭐 10% 20% 쳐주고 나서 횡보를 하고 천천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국내 주식은 이렇게 가요. 미국 주식은 천천히 내려서 급등 내림, 쉬었다가 급등 내림, 깨짐, 액병, 급등 내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미국 주식은 이렇게 가고요, 국내 주식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국내 주식은 쉽게 말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내 주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급등주 이야기입니다. 급등주 이야기고, 국내 주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국 주식은 시간이 짧다. 이게 장단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가 단점이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내가 대응을 안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50% 장중 오퍼링 이런 걸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게 미국 주식이 맞고요, 그만큼 돈을 빨리 벌고 빨리 잃습니다. 국내 주식은 그 반대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 보조 지표 딱 하나 씁니다. 가격 이동평균 5일선, 21선, 61선, 111선, 224일선, 종가 단순. 저는 이 주식을 할 때 차트만 봅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 가격 이동평균 MA라고 하죠. 이것만 보고요, 다른 거 일체 보는 게 없습니다. 뉴스도 안 봐요. 자, 뉴스를 안 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초보자 분들은 대다수가 뉴스가 터진 거를 보고, 호재가 터진 걸 보고 A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급등이 나오면은 이때 호재가 터집니다. 이거는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은 아 정말 이렇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최소한 라이브를 일주일 이상만 보신다면 정말 제 말이 맞다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건데, 이 호재가 터졌을 때 종목이 들어간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호재가 터지고 나서 들어간다, 단기 고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가가 내려가지고 호재가 갑자기 터져서 급등을 하는데 이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다시 간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정을 두고 다시 간다 이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못 버티고 손절하니까 다시 나에게 수익을 주는 이런 후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주식, 국내 주식의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호재가 터졌다고 들어가가지고 스윙으로 장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일 단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타라는 거는 오늘 당장 어떠한 재료가 있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거래량이 터져서 주가가 오른다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들어가서 당일 단타를 합니다. 차트를 보든 어떠한 거를 호가창을 보든 당일 단타, 스캘핑, 매우 짧게는 뭐 5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길게는 뭐 한 5시간 이내에 나오기도 합니다. 당일 단타, 당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국내 주식 트레이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일 단타는 미국 주식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술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요, 국내 주식은 제가 당일 단타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국내 주식은 주가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지고 급등하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깨졌기 때문에 또 급등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상승하는 우리가 이런 종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급등주들은 대다수가 어떤 패턴이냐면은 주가가 계속 내리다가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서 급등을 합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횡보를 하고 다시 가거나 뭐 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간다 표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다면 이것 꼭 하나 기억하세요. 이것 꼭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급등주들은요, 주가가 살리려면 주가가 내리면서 매집을 하고 상승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내리면서 매집을 하고 상승으로 바뀐다. 이해가 되시죠? 주가가 내리면서 매집을 하고 상승으로 바뀐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는 거는 다 보내주면 되고, 매집을 하는 거를 우리가 봐서 시간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상승 채널로 바뀌는 이 구간을 우리가 찾는 게 포인트다. 이해가 되시죠? 이 구간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이 정말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물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샀는데 물리잖아요. 물려도 본전치기 이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단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국내 주식을 하실 때는 주가가 내리면은 매집을 하고 상승으로 바뀌는 첫 번째 구간이나 두 번째 구간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물려도 시간만 투자하면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돈을 잃을 확률이 다소 낮아집니다.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방법을,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 거는, 주가가 내려서 매집을 하죠. 이 매집을 할 때 이 첫 번째 구간에서 급등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확률이 30% 미만입니다. 첫 번째 급등. 모든 주가가 내려서 첫 번째 급등하는 이 자리는요, 거짓말이라 치시면 돼요. 이 자리는 거짓말입니다. 이 자리는 첫 번째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 앞전에 물렸던 개미들이 주가를 던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등하고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진짜 거의 로또 2등급이고요. 정말 확률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급등을 하면 무조건 보내주셔야 돼요. 급등 나왔네? 오케이, 세력이 드디어 돈을 썼구나. 이거를 느낀 다음에, 자, 주가가 내립니다. 급등을 해요. 세력이 거래량이 역대급 터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지면 터질수록 좋아요. 주가는 오를 때 거래량이 터질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급등을 하잖아. 이걸 우리가 기준봉이라 합니다. 기준봉이라는 것은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진짜 주가가 많이 오른 날을 뜻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봉이 나오면요, 결국에는 이 기준봉이 주가가 내려서 뭐 매집을 하고 기준봉이 나올 수도 있고, 주가가 내려서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페이크예요. 이거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웬만해서는 꼬리 달려서 다칩니다. 매집봉이라고 들어보셨죠? 매집봉은 어떤 그림이냐, 자, 매집봉이라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긴 꼬리 빨간색으로 해갖고 이게 몸통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매집봉이라 합니다. 주로 이 매집봉이 나타나는 경우가 주가가 내려가지고 처음으로 급등하는 이런 자리 매집봉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급등은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계속 내리다가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네,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보죠? 이평선을 봅니다. 이평선. 5일선, 21선, 61선, 111선, 224일선. 이평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이평선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데, 이 이평선을 5일선, 21선, 61선, 111선, 224일선 5개가 제가 지금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장기 이평선 이 5개만 보고 하거든요. 주식을 5개만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가는요 224일선에 닿을수록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잡주일 경우에 첫 번째 급등이 5일선을 이제 막 돌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잡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이 급등을 하는데 21선까지 돌파 나왔다. 이런 건 더 점수를 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5일선을 이제 막 첫 번째 돌파하는 놈은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생각보다 별로예요. 최소한 급등을 하면서 21선까지는 뚫어주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기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내려가지고, 자,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 5일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2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 빠르게 5일선 맞고 떨어지는 애는 여기가 저점이 깨질 확률이
깨질 확률 다소 있다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내려가지고 애초에 5일선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종목이거나 5일선 돌파하면서 21선까지 닿고 나서 여기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떠나서 21선 맞고 지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21선 맞고 저항이 생깁니다. 21선 맞고 저항이 생기면은 5일선을 지지할 확률이 높아져요. 지지. 그래서 얘가 오르고 21선 저항 생기면은 5일선을 지지한다 해서 우리가 얘가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겠습니다. 주가가 내려서 급등을 했죠. 자, 다시 한번 이평선 선을 그어드릴게요. 5일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2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이 급등을 할 때 21선 맞고 끝나는 건가 21선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끝난 거 차이가 있겠죠. 주가라는 거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1년선이 이렇게 있다 치겠습니다. 많이 오를수록 1년선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5일선은 레벨 1, 21선은 2, 60일선은 레벨 3, 111선은 레벨 4, 224는 레벨 5. 여러분들 레벨 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벽 부식이 있죠? 벽 부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을 부시면은 2번을 가고 싶고 2번을 부시면은 1번을 지지하고 3번을 부시면은 2번을 지지하고 4번을 부시면은 3번을 지지하고 4번을 부셨기 때문에 5번을 가고 싶어하고 이 지지 저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주식하시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을 보고 여러분들 하면 좋고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또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분봉 보고예요. 분봉. 자, 분봉 보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분봉 보고 급등 내려서 뭐 이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5분봉이나 1분봉 보고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분봉 보기도 하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자, 1분봉, 3분봉, 5분봉 분봉을 보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서 오르냐 내리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면은 매집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돌파한다 칠게요. 자, 여기에 돌파 점수 줄 수 있습니까? 반대로 여기가 깨진다에 점수 줄 수 있으세요? 이거를 모르고 이 매집하는 곳 찾아가지고 매수를 하세요. 맞죠? 이거는 사실 제가 유료 강의급인데 제가 오늘 이거 하나 풀어드릴게요. 무료로.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분봉을 가지고 이 종목이 오르냐 내리냐에 베팅을 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왜냐면요. 이 분봉은 일봉상에 주가가 내려서 이제 막 첫 번째 급등하면 제가 뭐라 했죠? 빠질 수 있다 했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첫 번째 급등하고 빠지면은 깨질 수 있는 거잖아 여기가. 그렇죠.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전체적인 주가의 크기를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이해를 하지 않고 오늘 당장 단기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조합입니다. 조합은 최소한 일봉을 보고 분봉에 들어가서 오르냐 내리냐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봉상에 이 종목이 오늘 더 가겠다 내려오겠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분봉에서 타점 잡았을 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봉에 대한 이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고 어떨 때는 오르고 어쩔 때는 깨지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딱 처음에 주식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가장 어려워합니다. 어쩔 때는 아 그래 내가 선 그으라니까 선 긋고 선 그으니까 얘가 급등을 하고 여기 막 저점 고점 여기 오면은 야 이거 돌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때 막 거령 터지면서 빠빠빠빠빠 하면은 이때 막 매수를 해요. 돌파할 것 같아서 심리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가 돌파 안 나와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마이너스 그리고 계속 시간 끌고 버티다가 운 좋으면 회복 아니면 깨짐 바로 마이너스 5% 이런 게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패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이 분봉의 이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일봉의 차트를 JW 신약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우상향하는지 우향하는지 이거를 맞춰야 된다. 자, JW 신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가 내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여기 저점을 첫 번째 저점이죠. 왜 이게 첫 번째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왜 첫 번째 저점이죠? 이게 기준이라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기준입니다. 첫 번째예요. 왜? 내려가지고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때 당시에. 맞죠? 그리고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이 깨지면 안 되는 거야. 주가가 내려가지고 급등을 합니다.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이게 그러면 가장 포인트라고. 1번. 그러면 애가 여기 내렸을 때 이 저점을 지지해야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저점이 깨졌습니다. 보시면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 다시 여기서 돌파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1년선 돌파 못합니다. 보시면은 1년선을 돌파 못해요. 1년선 돌파 못하죠. 그리고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급등을 하더니 1년선을 이제 지지합니다. 여기서 이제 1년선을 지지한다고.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거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하락 채널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거래량 크게 터져서 대급등을 했는데 일봉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 일봉이 깨진 이 저점을 여러분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선을 그어요. 선을 긋고 일봉이 다시 깨져서 반등을 주다가 여기 돌파해요. 여기가 돌파를 하고 나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이 저점 만들었죠. 이 저점이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이제 또 여기가 이제 또 저점의 기준이야. 저점의 기준. 여기가 저점 기준이었는데 깨졌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 찍고 올렸다가 쉬어서 다시 한번 이 크기의 저점을 지지함으로써 여기까지 다시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은 뭐가 느껴지냐면은 주가가 내려서 여기를 매집을 해서 돌파를 나온 거예요. 거래량 역대급으로 나왔죠. 역대급. 자, 앞전보다 더 세게 나왔습니다. 여거가 지금 더 길게 나왔어요. 길이가. 맞죠? 돌파를 했습니다. 이 매집을 돌파를 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웬만한 급등주의 패턴은 주가가 내려서 갑자기 매집을 하고 중간에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슈팅 매집을 하고 갑자기 상승 박스를 바꾼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서 매집을 하고 갑자기 돌파를 하면서 이 추세로 바꿀 확률이 높다.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짐으로써 저점을 계속 높인다.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이해하시면은 우선은 차트가 조금씩 보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평선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평선. 이때 당시 이 종목 계속 내리면서 급등 크게 했기 때문에 5일선, 20일선, 60일선, 110일선, 2일선에서 다 이거 돌파를 어느 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시간 끌었다가 지금 어떻게 하죠? 1년선 위에 있잖아요. 1년선 위에 있습니다. 1년선 224일선이 제가 아까 전에 가장 레벨이 높은 레벨 5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대장을 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가가 1년선 밑에 있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1년선 위에 있는 거는 기업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있다입니다. 이럴 때 호재가 많이 발생해요. 이럴 때 호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강수현님 이해가 멤버십 되시죠? 가입 이럴 때 환영합니다. 뉴스가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뉴스 발생한 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날짜를 찾아서 해보세요. 이런 데에서 뉴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차트를 보고 급등 나왔네? 그렇지. 여기서 내려오면 타점 잡아서 오르고 이거 1년선 지지하네? 가겠다. 이걸 느껴서 들어가면 이때 호재가 발생하는 거야. 저는 이럴 때 타점 잡고요. 애가 급등하면 이때 호재가 발생을 해요. 실적이 좋아졌다. 기업이 좋아지고 있다. 이번에 신약 개발이 어쩌고 했다. 임상 3차, 2차 뭐 삼성전자, 뭐 AI 뭐 엮였다.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호재라는 거는 결국엔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마케팅이고 여러분들 호재를 보고 들어가면은 고점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살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자, 제가 이게 아니지 이거 KMW
제가 이거 상한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상한가 갔죠. 왜 이게 상한가가 가는지 제가 이때 당시에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자,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주가가 내려서 여기에서 반등을 주고 상승 추세로 바꿨어. 하지만 바꿨는데 깨졌습니다. 자,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 터졌던 이 자리를 우리가 선을 그어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라고. 여기가 세력선이에요. 세력선. 여기가 포인트예요. 내려서 횡보를 하더니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저점 지켜서 이 추세 매집의 쌍바닥을 만듭니다. 쌍바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시 안 내려오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갑자기 1년선 일으키는데 1년선 포인트죠. 이것도 포인트죠. 1년선을 돌파를 함으로써 여기 저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한가 딱 2선까지 정확하게 일치.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이 11,420원이 상한가인데 제가 그은 이 선이 상한가 자리라고. 여기 매집, 여기 고점이 상한가 가격이랑 거의 100% 일치합니다. 자,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세력은 가격, 등락률, 퍼센테이지, 차트의 그림, 이 모든 거를 계산을 해서 이걸 맞춥니다. 오차범위는 좀 있을지언정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우연이 절대 아니니까 항상 차트를 보실 때 주가가 내려서 매집을 하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세요. 거래량 터진 이런 자리를 체크를 해서 이놈이 1년선에서 돌파하네. 가장 좋은 거죠. 1년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날아갈지 여기 1년선 지지에서 쉬었다 갈지 이해되시죠? 주가가 내려서 매집을 하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애가 바로 그냥 이렇게 점상 가버릴지 쉬어서 1년선을 지지하면서 쉬었다 갈지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KM더블 이 종목 제가 이거 여러분들 네프콘에 올렸고 네프콘에 안 올렸네요. 이거는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설명했죠. 라이브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상가 갈 거다 말씀드렸고요. 관점 드렸고 마쳤습니다. KMW 상가 갔고요. 여기에서 이제 막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 1년 했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에서 이렇게 갈 겁니다. 바로 점상 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뭐 급등했다가 쉬었다 가도 되고요. 날라가도 되고요. 여기까지 가도 되고요. 17,000원, 2만원까지 정상이고요. 조정줬다 가도 되고요. 이거 시간 지나서 보세요. 어떻게 될지. 이 종목은 절대 안 캐십니다. 이 종목은 내려서 매집했고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상가 쳤고 조금이라도 팔든 가지고 있든 그걸 떠나서 가지고 있다면 가진 자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고 이 상한가 오늘 당시 등락률 상한가 그때 당시 저점 고점 매집했던 박스 거래량 터진 이런 자리들을 선을 긋고 한번 해보시고 이 가격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말 의미 있는 자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의미 있는 자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선을 긋고 거래량이 터진 곳 이때 당시 과거의 저점 과거의 고점을 선을 항상 그으세요. 애는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16,000원 17,000원 여기까지 오고 싶다는 겁니다. 쉬었다 갈지 바로 갈지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제가 필살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료전자 측에 만든 내용인데 주가가 내려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 이 첫 번째 자리 내리면은 타점을 잡는데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이평선을 이용을 해야겠죠? 이평선 지지 저항을 이해하시면은 타점이 보이지만 이평선을 떠나서 주가가 내려서 급등을 하면 내렸을 때 이 급등한 크기의 중앙부터 살금살금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평선이 있으면은 이평선을 이용해서 타점을 더 명확하게 잡으시면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주가가 내려서 급등하면 기준봉이고 기준봉의 중앙부터 해가지고 이 저점을 깨트리면 안 되는데 이평선이 있으니까 이평선의 지지 저항을 계산해라. 여기다 플러스 앞전에 저점과 고점 이 과거 당시 이 주식의 과거에
저점과 고점 중요했던 포인트 자리들을 선을 긋고 이해하시면은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더 생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이거예요. 오늘 강의가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 일봉인데, 일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한 달 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1년선이 자 이거 이평선 설정이 안 돼 있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112일선이 111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122라 했네. 112.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111선 주가를 보세요. 월봉인데 어떻게 되죠? 111선 위에 있다가 이때가 2020년 4월 코로나 때죠. 코로나로 지수 폭락했을 때입니다. 지수 폭락하고 대급등 나왔죠. 내려서 111선 지지하고 관세 터지죠. 꼬리 줬죠. 올립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코스피는요, 언제나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코로나 때, 관세 때 꼬리, 언제나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스닥보다는 천천히 올랐어요. 나스닥은 이렇게 갔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나스닥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갑니다. 변동성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각도가 좀 더 낮아요. 각도가 이해가 되시죠? 깨지지 않았다. 자, 제가 여기에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를 일봉이든 주봉이든 여러분들 보기 편한 대로 보세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은 224일선 지금 위에 있죠. 코스피가 지수가 오르고 있다고. 맞죠? 여러분들 지수가 오르고 있다는 건 뭐죠? 코스닥 모든 종목들이 대다수가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웬만한 그 빅테크들이 지금 좀 오르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난 국장 빅테크를 안 봤지만 아마 지금 오르고 있을 겁니다. 다시 회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씩. 지수를 따라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수를 따라서 회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폭락했기 때문에 다시 살렸어요. 오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포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빅테크나 급등주가 있으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빅테크든 급등주든 종목이 떨어지고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안 좋습니다. 지수가 오르면은 종목들은 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종목들이 올라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수가 좋은데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거는 상장 폐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반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위기는 곧 매수다.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고수들은요 그걸 이용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고수들은 딱 이렇게 합니다. 관세가 터졌다, 코로나가 터졌다, 무조건 재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호재가 터졌을 때 매수하잖아요. 반대로 기관이나 슈퍼개미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호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재에 들어갑니다. 어마무시한 악재가 나왔는데 한 번 더 악재가 더 터졌을 때, 펀치로 한 대 맞아서 아팠는데 한 번 더 펀치 때렸을 때 그때 들어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악재가 터져가지고 지수가 빠졌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가 빠졌는데 잡주가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명심하세요.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잡주가 오르고 있다. 뭘까요? 여러분들?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잡주가 오르고 있다를 보시면 돼요. 그 종목은 유망주입니다. 유망주. 지수가 빠지면은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든 간에 삼성전자든 뭐든 간에 빠져야 되는데 잡주 주제에 안 빠지고 오르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유망주입니다. 즉 이거는 테마주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테마주, 로봇, AI, 헬스, 보안, 드론,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테마주, 앞으로 미래에 이 종목이 유망주, 빅테크가 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가 유진 로봇이에요. 유진 로봇인데요. 자, 유진 로봇이 이때 당시가 2024년 11월 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의 구독자라면은 C자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C자리는요, 주가가 내려서 여기에서 여기가 C자리입니다. 급등합니다.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을 선그을게요. 자, 이거를 제가 분석해볼까요? 차트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 여기 이때 당시 고점 선 그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쉬었다가 이 자리 선 그었습니다. 여기 내려서 여기 지지했죠? 의미 있는 자리에 선 그었고요. 의미 있는 자리에 선 그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었습니다. 자, 하나 더 그을게요. 뭘 그을까요? 이때 당시에 가장 큰 고점 여기 선 그었겠습니다. 자, 세 개 그었습니다. 저점, 중앙, 큰 곳 세 개 그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급등합니다. 자, 내려요. 쭉 빠집니다. 여기 완벽하게 지지해주고 여기 맞고 매도세 나왔습니다. 내려서 여기 맞고 매도세 나왔습니다. 여기 돌파해주니까 여기 저항이었는데 지지로 바꿨습니다. 멤버십 돌파합니다. 내리다가 여기 맞고 반등 줍니다. 내려서 이때 당시 여기 중앙 포인트, 여기가 공구리입니다. 여기 공구리를 횡보했다가 여기가 돌파하니까는 날아갔습니다. 여기 빨간색 몸통 보이시죠? 여러분들, 차트에 단어가 있습니다. 차트에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지수도 볼 줄 알고 이평선 볼 줄 알고 선 볼 줄 알고 뉴스 호재가 뭔지, 이 종목이 테마가 로봇인다 뭔지, 미래의 예측, 이런 걸 할 줄 알면요, 주식 쉽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급등한 거를 다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선을 미리 그었습니다. 저점 의미 있죠? 고점 이때 당시 고점 고작 3개 그었어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급등 내립니다. 여기 반등 시작하다가 깨집니다. 깨지니까는 여기 지지합니다. 지지, 그럼 여기가 지지, 얘가 저항, 횡보하다가 저항, 저점 높이죠? 저항, 저점 높였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라고. 여기서 여기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놈 내려오면 이거 전고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이거를 돌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애는 여기가 고점이야. 여기를 뚫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를 뚫었으면 뭐야? 여기를 가고 싶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미래 예측할 수 있다고, 차트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애가 내려서 반등 지지니까 깨져. 뭐지? 추세 이탈 안 했어. 봐봐, 추세 이탈 안 해. 지켜. 갑자기 다시 이거 돌파 나오니까 상한가 몸통 더 크게 쉬었다가. 자, 유진 로봇이란 테마, 우리 미래의 로봇이라는 게 더 활성화가 되겠죠. 여러분들, 기대 심리에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는 차트가 먼저 선반영합니다. 선반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이 추세 내려서 여기서 반등 주거나 쉬었다가 요 정도는 타서 다시 가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메모하세요. 스크린샷 떠서 이거 제가 틀리면요 저 욕하세요. 그리고 구독 해지하시고 욕하고 떠나세요. 제가 이거 맞춘다? 99.9% 맞춥니다. 잘 보세요. 왜 이걸 맞추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스크린샷 떠서
제발 틀리길 바라면서 앞으로 이거 시간 지나가지고 이놈이 맞췄는지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맞추면 인정하시고요. 제가 틀리면 떠나세요. 그럼 제 채널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도 제가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거. 그러면은 제 스스로 이거 틀리면은 제 스스로 제 채널 무너집니다. 맞죠? 맞추면 뭐야?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채널입니다. 맞죠?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차트가 된다. 이 급등한 크기에 이 자리가 C자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얘가 매집자리입니다. 여기가 매집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C자리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제가 C자리 유튜브 영상에 메인으로 업로드를 했어요. 메인. 여러분들 아직도 안 봤다면 여기 C자리, 여기 C자리 설명하죠?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 모양 봐봐. 보세요. 이때 당시 이거 급등하면 내려서 이 저점 꼭 지켜야 되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선거죠 중앙. 얘가 매집이라 하죠 지금? 맞습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이 C자리 패턴을 이해하고 주가를 이해하면서 거래량 이해하고 매집을 이해하고 주가가 하락하다가 매집하고 상승하는 채널, 하락하는 채널이 매집하고 상승한다. 아까 말했죠? 이거를 이해하고 이평선 이해하고 테마 이해하고 호지 이해하고 나의 경험치 늘리고 사람의 심리 이해하고 군중 심리가 뭔지 이해하고 결국엔 경험, 차트의 실력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주식 정말 쉽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이럴 때 들어가도 회복한다 제가 했죠? 회복한다고 웬만해서는. 이럴 때 거래량 터져가고 이럴 때 들어가면 회복합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깨지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겠죠?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봇이라는 테마가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려도 이 추세 타서 간다. 저는 이게 점수 주는 거예요. 이게 테마가 없었으면은 쫙 올려서 이거 깨질 겁니다. 여러분들 회복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점에 들어가면은 이거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봐봐. 상승 채널 고점에 이거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래량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여기서 매수를 했겠어요. 이거 여기 들어가신 분 시청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날짜가요 2023년 9월달입니다 2023년 9월달이에요 23년 9월. 지금 25년 5월달입니다 약 1년 반 이상이 지나가지고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주식은 물리면 기본 1년이고요 심하면 3년 이상입니다. 정말 심한 경우 10년짜리도 있어요. 회복을 준다 기준이야. 회복을 무조건 주다? 회복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이런 데라고. 그런데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차트를 보고 이해하면 아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고점 자리구나. 매수하면 안 되겠다. 저점 자리구나. 하락인데 매집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저점이구나. 물려도 내가 물타기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자리구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물려도 상승 채널에 물리면은 물타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게 고점인데 하락 채널인데 이 하락 채널에 물려가지고 여기 물타기 하면 더 날아갑니다. 에코프로 난리 나가지고 계속 빠지고 있죠. 물타기 계속 합니다. 사람들 회복합니까? 결국에는 에코프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반등 주거나 좀 더 한 단계 더 빠져서 반등 줄 거예요. 에코프로 분석해 드릴게요. 제가 에코프로 급등하고 쌍봉 찍고 올립니다. 내려서 선 긋게요. 지금 자리 여기입니다. 지금 자리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물린 사람 가장 많겠죠. 내려올 때마다 월급 집어넣으면서 물타기 한 사람 충분히 많을 겁니다. 하락 채널 보이시죠?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상승 채널에서 하락 채널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까? 에코프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하락 채널에 들어가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기술로 생각하자고. 기술. 이걸 기술로 봐야 돼. 내가 급등하면 내려서 매집을 하고 올린다 했죠.
매집을 하고 올린다 했죠. 물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로또라고. 이거는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야. 로또예요, 진짜. 로또고. 자, 어떻게 하냐면요. 내려요. 자, 대략적으로 선은 긋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리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선은 긋고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가요. 이게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가 갑자기 급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75,000원 정도는 가서 급등을 하고 이 추세 내려서 여기가 포인트라고. 주가가 내리다가 1년선 지금 이렇게 있잖아. 급등을 하면 1년선을 지지하든지 이 저점을 분할 매수해서 지지하든지 하면 여기가 추세가 탄다고. 급등하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요. 이 급등하는 걸 우리가 맞추자 이게 아니야. 이미 급등한 거를 포착을 하고 세력이 있다는 걸 포착을 하고 내렸을 때 기술적인 타점을 잡아서 상승 채널로 가는 거를 우리가 먹자예요. 이게 포인트라고. 언제 급등할지, 세력이 언제 돈 쓸지 우리가 어떻게 하니? 급등하는 걸 보고 세력이 돈 쓴 거 먼저 선으로 보고 기술적으로 세력이 어디에서 다시 추세를 들고 가겠다로 맞추자고. 그래서 이 첫 번째 급등하는 거로 제가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에코프로가 급등하면요 또 이거 들어갑니다. 왜? 야, 에코프로가 몇 년 만에 이제 회복하구나, 이 기대 심리는 개미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요. 장투한다 이런 생각으로. 아니, 장투를 해도 저점에서 장투해야지. 위에서 장투하면은 이거 내려왔을 때 시간이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어떻게 하니? 장투를 해도 저점에서 잡을 생각해야지. 고점에서 장투하면 뭐해? 제 말이 맞잖아요. 유양할 거 의미 있는 저점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주가가 내리면은 갑자기 급등하면 이평선 1년선이 있으니까 이거 돌파했을 때 내려가지고 이 추세 타는 걸 보자고. 그럼 이게 매집을 하다가 우상을 하든 바로 이렇게 우상하든 이건 이제 모르는 거야. 각도가 생겨요. 여러분들 주가랑은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 빠르게 위로 갈지 이렇게 갈지 각도기를 재세요. 내리는 각도 엄청 천천히 내리잖아. 이거 돌파해야 돼.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막 5일선 돌파예요. 제가 말했죠. 5일선 돌파 하나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최소한 21선 돌파해가지고 안착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깨졌다 가든지. 꼭 보내주는 걸 해야 된다고. 주식은 보내주는 걸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내주는 걸 모르면은 주식 위험한 거예요. 보내줄 줄 모르면요 급등하잖아. 그거는 제가 아까 말했죠. 고수들이 단타 스캘핑 하는 거라고. 1%, 3%, 5% 떼먹기 하는 거라고. 거래량 이제 막 터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단타 할 생각 들어갑니까? 안 그런다고. 급등하면 더 갈 거라는 기대 심리에 안 팔아요. 플러스 10% 줘도 야, 이거 내일 더 가겠네 신나가지고 안 팔아요. 욕심. 사람 심리. 이 욕심이 여러분들 안 판다고요. 아시겠죠? 이 모든 사람의 심리, 차트의 기술을 이용하는 게 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거를 정말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